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조 여사님은 매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0년 동안 공들여 꾸민 집이었습니다. 벽은 진분홍색으로 칠했습니다. 여사님이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거실 천장에는 샹들리에를 달았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침실은 유로풍으로 꾸몄습니다. 로맨틱했습니다. 조 여사님은 이 집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매일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인테리어로는 팔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 여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왜요? 물었습니다. 중개사는 설명했습니다. 여사님 취향은 좋지만 대중적이지 않다고 구매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 여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공들인 집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자신에게 완벽한 집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지만 정작 그 집을 팔 때 고생하시기 때문입니다. 살기 좋은 집과 팔기 좋은 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집이 시장에서 환영받는 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나중에 큰 손해를 봅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집을 자신만의 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벽마다 그림을 걸었습니다. 수집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조각품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조명도 특별하게 설치했습니다.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조명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공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술 작품들이 보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미술관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뿌듯했습니다. 1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큰 집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이니 금방 팔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둘러보고는 고기를 저었습니다. 너무 개성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일반 가정집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벽에 난 못자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 조명도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조언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그림과 조각품을 치우고 조명을 바꾸고 못자국을 메우고 벽을 다시 칠하라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막막했습니다. 그 비용만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큰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에 가격까지 깎아줬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완벽한 집이었지만 남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집이었다고, 살 때부터 팔 때를 생각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박 여사님은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 주방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넓은 주방이 있는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최고급 주방 시설을 갖췄습니다. 수입 오븐을 설치했습니다. 대형 냉장고 2대를 놓았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만들었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주방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레스토랑 부럽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요리했습니다. 제빵도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 주방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습니다. 부부만 남았습니다. 넓은 집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주방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방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주방을 보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입 오븐을 누가 쓰냐고 물었습니다. 냉장고 2대는 전기세가 많이 나올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오히려 이 주방이 집을 못 파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개사는 설명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요리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간단한 주방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주방은 오히려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천만 원 들인 주방이 독이 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방을 원래대로 바꾸는 조건으로 가격을 대폭 낮춰서 팔았습니다. 큰 손실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취향대로만 꾸미지 말고 시장을 봤어야 했다고, 나중에 팔 사람을 생각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조용한 환경을 좋아했습니다. 은퇴 후 시골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외곽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선생님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10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텃밭도 가꿨습니다. 산책도 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정 선생님은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병원을 자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너무 멀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운전도 힘들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불안해졌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도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외곽 전원주택은 수요가 적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출퇴근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들도 병원 접근성 때문에 꺼렸습니다. 1년 넘게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난감했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했던 집이 아재는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기 좋은 집과 팔기 좋은 집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했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경우입니다. 최 여사님은 넓은 집을 좋아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자녀가 둘이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방을 쓰게 했습니다. 서재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드레스룸도 있었습니다. 넓고 쾌적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만족했습니다. 20년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했습니다. 이제 부부만 남았습니다. 넓은 집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청소하기 힘들었습니다. 관리비도 많이 나갔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설명했습니다. 요즘 40평대는 수요가 적다고, 가족 구조가 바뀌어서 큰 평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관리비 부담도 크고 청소도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20년 전에는 인기 많았던 평형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큰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 때는 내 기준으로 샀지만 팔 때는 시장이 기준이라고, 시장 변화를 예측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 개인 취향과 시장 수요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좋아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취향은 주관적입니다. 대중 취향과 개인 취향은 다릅니다. 시장은 평균적 취향을 선호합니다. 너무 특이하면 외면받습니다. 둘째,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인기 있던 것이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 구조가 바뀝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집니다. 선호하는 것도 변합니다. 과거 기준으로 선택한 집이 미래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리모델링 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자기 취향대로 꾸밉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판매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상복구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투자한 돈을 날리는 것입니다. 넷째,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집은 팔기 어렵습니다. 수요가 적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급하게 팔아야 할 때 큰 손해를 봅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 자체가 손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보편적 취향을 유지하십시오. 너무 개성적으로 꾸미지 마십시오. 중립적 색상을 사용하십시오.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같은 색이 좋습니다. 구조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특수시설도 피하십시오. 평범해야 팔기 쉽습니다. 둘째,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집이 좋아도 위치가 나쁘면 팔기 어렵습니다. 도심 접근성을 고려하십시오. 병원, 마트,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외곽은 피하십시오. 특히 노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십시오. 요즘 어떤 평형대가 인기인지 알아보십시오. 어떤 구조를 선호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미래 수요를 예측하십시오. 인구 변화, 가족 구조 변화를 고려하십시오. 넷째, 과도한 투자를 피하십시오. 리모델링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십시오. 기본만 깔끔하게 유지하십시오. 살면서 필요한 최소한만 하십시오.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추구하십시오. 다섯째, 균형을 잡으십시오. 완전히 시장만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나도 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내 취향대로만 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십시오. 살기도 좋고 팔기도 좋은 집을 선택하십시오. 이미 자기 취향대로 꾸민 집에 사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생각하십시오. 언젠가 팔 날을 대비하십시오. 더 이상 과도하게 꾸미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보편적으로 유지하십시오. 팔 때가 되면 원상복구를 각오하십시오. 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모두 보십시오. 내가 살기 좋은지, 그리고 나중에 팔기 좋은지 함께 고려하십시오.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생각하면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집과 팔기 좋은 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완벽한 집이 시장에서는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취향과 시장 수요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때도 행복하고 팔 때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자산입니다. 살기만 좋아서도 안 되고 팔기만 좋아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현명한 선택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살기도 좋고 팔기도 좋은 집을 선택하시어 후회 없는 주거 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